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지어진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외관만 보더라도 깔끔하게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시간의 흔적은 고스란히 간직하되 불편함은 걷어낸 듯한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시골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넓은 마당은 물론이고 텃밭 공간까지 넉넉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집은 지금 절반 가격까지 뚝 떨어져서 7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땅만 해도 185평이 넘는 넉넉한 크기의 텃밭과 마당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 외관도 깔끔하게 보수가 되어 있어서 일부 손질만 더하시면 바로 들어가 사실 수 있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택으로 가는 길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원하게 뻗은 국도를 지나서 한적한 마을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골목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오늘 살펴볼 주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도로의 폭은 약 3m 정도로 일반적인 차량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너비입니다. 하지만 꺾어 들어오는 코너를 돌 때는 약간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경차 정도는 충분히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너비입니다. 사실 시골길에서는 이 정도 폭도 꽤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주차는 넓게 확보된 마당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대문이 양문형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마당으로 진입하기에도 편리하고 마당 전체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골목길을 따라 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마당에 이미 짐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회관 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을회관은 본건 주택에서 도보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를 마을회관 근처에 안전하게 주차해두고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어오시면 됩니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와 마주하게 되는 이 집의 첫 인상 바로 대문입니다. 대문은 회색의 양문형 철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라 큰 짐을 나르거나 차량이 마당으로 진입할 때도 편리해 보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넉넉한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집 마당하면 흙바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이 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잡초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비가 와도 질척거릴 염려가 없고 마당을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마당의 양쪽, 즉 담장이 있는 부분으로는 예쁜 화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단에는 감나무, 석류나무 같은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집 안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화단과 마당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당의 왼쪽 편에는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넓게 빠져 있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과는 별개로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넓은 공간에 원하는 채소나 꽃 혹은 다른 작물들을 마음껏 심고 가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텃밭 공간 뒤쪽으로는 하나의 제시회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시회 건물 미음으로 조적조 판넬 지붕 단층 건물로 야외 화장실입니다. 알루미늄 문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6제곱미터로 0.484평 정도의 아담한 크기입니다. 아마도 주택이 지어진 옛날에는 야외에 화장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내부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을 테니 굳이 이 야외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건물을 계속 둘지 아니면 철거할지는 전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의 선택이겠지만 만약 쓰지 않으신다면 깔끔하게 철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텃밭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전체적인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목구조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주황색 시멘트 기와 지붕입니다. 목구조는 옛날 시골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단층 건물이라 생활 동선이 편리합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이 1976년으로 지어진 지 무려 49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외관만 보시면 오래된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샤시와 외벽, 그리고 바로 현관문을 보면 최근에 한번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벽을 보면 그 흔적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외벽은 방부목과 판넬 등으로 덧방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은 어두운 갈색의 목재 느낌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마치 최근에 지어진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창호 역시 모두 화이트 샤시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목재 창틀이나 알루미늄 샤시가 아닌 단열과 미관을 모두 고려한 깨끗한 화이트 샤시입니다. 그리고 창문들이 넓게 나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채광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벽체는 어두운 갈색의 목재 느낌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틀은 그와 대비되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산뜻한 인상을 줍니다. 현관 부분은 주택의 중앙에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그 위에 조적조로 만들어진 작은 기와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깔끔한 현대식 현관문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현관 부분, 즉 제시외 건물 기역으로 면적은 2제곱미터로 0.605평 정도의 아담한 크기입니다. 이처럼 지붕을 제외한 외벽과 창호, 현관문 등이 모두 새로 보수되어 있어서 49년이라는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아주 깨끗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주택의 왼쪽 측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몇 가지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수도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마당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텃밭에 물을 줄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LPG 가스통이 보입니다. 이걸 보면 이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다양한 제시외 건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중앙에 돌출된 현관 부분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주택의 후면에 길게 붙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의 단층 건물로 주택의 길이만큼 일자로 쭉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면적이 22제곱미터로 6.655평입니다. 공간이 넓게 빠져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거나 김치 냉장고, 각종 살림살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주택 뒤편에 길게 붙어 있어서 동선도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제시외 건물 니은인 다용도실에 붙어 있으므로 역시 주택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의 단층 건물로 공부상으로는 참고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갈색 알루미늄 문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천장 쪽에 연통이 하나 보이는 걸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창고보다는 아마도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면적은 1.4제곱미터로 0.424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리을은 참고로 주택 오른쪽 측면 벽과 담장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차양막처럼 지붕만 덮여 있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가로 길이와 제시외 건물 니은인 다용도실까지 길게 빠져 있어서 넉넉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20.4제곱미터로 6.171평입니다. 농기구나 장작 혹은 잡동사니들을 보관하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야외 화장실입니다. 다음은 부속 건물입니다. 주택 좌측 측면 쪽에 주택과 별도로 또 다른 부속 건물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토벽돌조의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로 놀랍게도 사용 승인일이 주택과 같은 1976년입니다. 이 부속 건물의 외관을 보면 주택이 최근에 보수되었는지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벽체가 토벽돌 쌓기로 마감되어 있으며 페인트나 다른 자재를 덧붙이지 않고 황토색 흙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고 창호는 목재 창호로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의 형태를 고스란히 띠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창고나 혹은 별도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보다 지대가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과 사용 승인일은 같지만 외관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상태 그대로 창고로 계속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건물 일부만 보수하여 흙벽의 느낌을 살린 독특한 작업실이나 공방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텃밭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 주변에도 텃밭 공간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추가적인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예쁜 정원을 조성하거나 혹은 야외 바베큐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땅 지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총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기호 2번 땅과 기호 3번 땅이 본건에 해당합니다. 자체 집안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2번 땅은 주택본 건물이 앉아있는 필지입니다. 본건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땅 모양은 네모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비교적 잘 빠져 있습니다. 본건 동쪽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폭 약 3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땅의 면적은 364제곱미터로 110.11평입니다. 주택과 넓은 마당 공간이 이 필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3번 땅은 주택 좌측 측면에 위치한 부속 건물이 있는 필지입니다. 땅 모양은 기호 2번처럼 딱 예쁜 네모 모양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특히 이 3번 땅에는 현재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248제곱미터로 75.02평입니다. 두 필지를 합한 총 면적은 185.13평으로 넉넉한 크기의 땅입니다. 땅의 경계는 마당 쪽은 담으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경계들은 돌담 같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제 주택의 내부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공된 자료에는 상세한 주택 내부 평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면적과 일반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내부를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도상에서 기호가 부분이 바로 주택 본 건물입니다. 원래 공부상 주택 면적은 8.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은 52.8제곱미터로 15.972평입니다. 원래 면적에 비해 실제 면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정확히는 반 정도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지어진 후 보수를 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16평 정도가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방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투룸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창문들은 남서쪽을 보고 있어서 해질녘까지 따뜻한 볕이 오래 머물러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 부분은 과거에는 주택이었으나 현재는 멸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호 다는 주택 측면에 있는 부속 건물인 창고입니다. 이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8.4평이었으나 실제 면적은 36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0.89평입니다. 역시나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은 아마도 통으로 넓게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은 임차인이 없으며 공실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으신 후에 따로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당시 주택 안에는 짐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짐이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집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소유주가 세컨하우스로 쓰고 있는 듯합니다. 본건이 자리 잡고 있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부근은 전형적인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변의 농촌지대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주택은 산이나 숲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변의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작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마을에는 버스 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93m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특성상 버스가 총 3대 정도만 다니고 배차 간격이 길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동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변에 큰 마트가 없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주변 지역의 마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14km로 자차로 16분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을 잡아서 장을 보러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건은 경북 지역의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경주, 영천, 포항, 대구, 울산이 근방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주까지는 경주역 기준 32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영천까지는 영천역 기준 26km로 자차 34분 소요됩니다. 포항까지는 포항시청 기준 59km로 자차 59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동대구역 기준 55km로 자차 1시간 1분 소요됩니다. 울산까지는 울산공항 기준 71km로 자차 1시간 13분 소요됩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7898입니다. 감정가는 7,961만 9,2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37만 250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46만 2,812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901만 3천원이며 보증금은 390만 1,3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85.1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30.94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6년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의 가장 큰 매력은 현재 가격이 7천만 원대에서 시작하여 절반 가격인 3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넓은 땅에는 넉넉한 텃밭 공간과 깔끔하게 포장된 마당이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의 로망인 텃밭 가꾸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자체는 49년 된 오래된 건물이지만 샤시, 외벽, 현관문 등을 보면 최근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서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투룸 구조로 은퇴 후 부부가 생활하기에 아늑하고 실용적인 크기입니다. 외관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어 내부적으로도 큰 손볼 곳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혹시 모를 내부 보수만 조금 더해서 들어가신다면 괜찮은 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임차인이 없어 낙찰 후 물어줄 돈이 없어서 깔끔하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택은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거나 혹은 은퇴 후 부부가 시골 생활 시작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